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수행자의 마음가짐 있죠. 자,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싸운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명상하는 이유예요. 자기의 번뇌망상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번뇌망상이 없으길 바라야 돼요. 이제 번뇌망상 이야기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막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올라올 때 안 좋은 생각이라든가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없애려고 그러죠. 애를 써가지고 엄청나도록 하고 막 누르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는 감정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치성하게 오르죠. 근데 그걸 사람들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공통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공통되는 게 뭐냐면 생기면 사라진다는 게 있어요. 생길 조건 되면 생겼다가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면은 굳이 애써서 막 없애려고 하고 누르고 자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이겠죠. 초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응두르구나 생각 안 일어나도록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120% 실패를 봐요. 그래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뇌를 없애는 데는 뭘로 없애는가 하면은 이로써 없애는 거예요. 자, 번뇌가 있어.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는 힘으로, 하나는 이치로서. 그럼 이 번뇌를 없애는 건 힘으로 아무리 없애내도 안 돼요. 오늘 그 정신과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내가 다 던져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일어난 생각을 계속 뽑아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주관객관을 상대하면 늘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힘으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돼요. 이게 번뇌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요. 이치로서 없어요. 이치가 뭐냐?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생기면 사라지는구나. 생길 조건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질 조건 때문에 사라진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걸 잘 지켜보면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생각이나 감정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감정과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건 분노심이에요. 없애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감정의 생각 끊임없이 자기를 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내버려 둬도 안 돼요. 내버려 두면은 어리석음으로 가거나 또 탐욕으로 갈 수가 있어. 또 없애려고 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거고. 그런데 생각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전혀 거기에 어떤 자립하는 게 없고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그것들은 아무리 생각이 일어나든 감정이 올라오든 전혀 자기와 무관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번뇌를 제거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치를 사유해가지고 번뇌를 제거하는 명상을 통찰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페이지 할줄 맞죠? 네. 자,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이에요. 이 사유를 통한다 하는 것은 뭘 사유하는가? 이치를 사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를 사유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를 사유하는 통찰 명상 이렇게 하면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이었는데 사유는 수단이에요. 앞에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할 때도 여기는 수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를 사유하는 통찰 명상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명칭 붙이기를 통한 상호 형성에 대한 이해를 더 구체적인 사유 통찰 명상을 통해 정견을 세우고 체험하도록 합니다. 사유란 생각입니다. 특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사유하여 진실을 규명합니다. 즉 직감으로 알기 어려운 문화, 공을 인식 대상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추리 소설을 보면은 범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범인이 남긴 흔적을 축적해가지고 그걸 사유 분석을 해서 결국 눈으로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범인을 잡아내는 거죠. 그때 그 수단이 사유입니다. 분석 사유하는 것. 이 다른 말로 추론이라고 해요. 이 추론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죠. 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생각할 필요서 발행 아는데 정말 무 같은 거나 공 하는 건 이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알 수 알려면은 사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유는 훌륭한 수행 수단이에요. 자, 사유 기능의 내용은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말로서 할게요. 첫째, 이 사유는 사물을 겨냥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일단 미국에 아들, 딸들이 있다면 아이고 그놈들이 제대로 음식을 챙겨 먹고 있나 부모들이 생각하다는 그 생각이 어디 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딸에게 향해지 그걸 뭐라 겨냥한다. 사유는 딱 그 겨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유는 대상을 분석을 해제시켜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찻잔을 한번 보죠. 찻잔은 눈으로 보면 이게 딱 고정되어 있고 다른 거와 이제 분리되어 있고 네 바퀴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고 사물을 판단을 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이걸 사유를 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유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찻잔은 흙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물 위에 올려서 모양을 만들고 그늘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칠해서 불에서 구워냈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찻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찻잔은 독립된 게 아니네.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물레도 있어야 되고 사람 정성도 들어가고 그늘도 있어야 되고 하루 그걸 뭐라 하는 거? 네? 뭘? 금방 잊어버렸어. 네? 열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 넣어가지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구워내잖아요. 가마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 찻잔은 분석을 해보면 이거 독립된 게 아니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집안에 이래 아이들이나 이래 가족들을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행동을 보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눈으로 확인되더라도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돼.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해체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뭔가 해체를 시켜놓으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해체시켜놓고도 진실이 안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사유는 하면 할수록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북미에는 눈이 많이 와요. 잘 알다시피 저쪽에 뉴욕 쪽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위쪽으로 가면 눈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전선이 자주 끊긴다는 거예요. 물 먹은 이 눈이 전선 위에 쌓이면 줄이 그 무게의 힘 때문에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들이 모두가 회의를 해. 어찌하면은 이 전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눈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럼 전선 위에 있는 눈을 어떻게 하면 빨리 치울 수 있지? 예. 계속 몇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 회의하고 난 뒤에 결론이 없으니까 허탈감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물 훈련시켜가지고 전봇대를 뒤 흔들면 눈이 떨어지겠지? 한 사람 웃으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그럼 고물 훈련시키려면은 꿀단지가 필요해. 전봇대 위에 꿀단지 올려놓으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사람이 무릎을 세 번째 사람이 딱 이래. 그러면은 꿀단지를 올려놓으려면은 헬리콥터 필요하지? 이랬어요. 그럼 네 번째 사람 무릎을 탁 치면서 해답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거. 그 헬리콥터 한번 싹 지나가면 눈이 다 치워진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보니까 이 호두를 따는데 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헬리콥터를 한 부르는데, 헬리콥터 부르면 한 300만 원 한다음에 불어가지고 한번 싹 지나가면은 호두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 바람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사유를 하게 되면 점점 이 분석하는 힘, 사유 힘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눈을 볼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 없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유락한 수단을 이용해서 이치를 통찰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를 통한 이치를 통찰한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는 이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명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선요, 거기에 세목골 있죠? 예, 동종을 자종을 건치고요. 예. 이게 조금, 그걸 해야 돼요. 감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자종 신호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감습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밑에 세목골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차를 2번 음미합니다. 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차를 음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인데, 108페이지 보면 세 번째 그 세목골 있죠. 그 이제 상상으로 하는 밑에 줄에 따릅니다 하는 말이 있죠. 따릅니다에다 거기다가
차를 음미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상상을 차를 음미하는 거죠. 자, 109페이지로 와가지고 위쪽 제목글 위쪽에 첫 번째 제목글 그 위에다가 이제 상사에서 벗어나 차를 음미하면서 명상함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익하는 제목글 위에다가 제목글 하나 더 치던지 해가지고 상상에서 벗어나 차를 음미하면서 명상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는 명상함 이렇게 해도 네, 차를 음미하면서 명상함 됐죠? 네, 거기에 상상에서 벗어나 눈을 뜬다는 거죠. 안 그러면 눈을 뜨고 차를 음미하면서 명상함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109회 제일 밑에 보면은 4번 위에다가 과목을 또 치요. 차 맛을 봅니다. 이건 세 번째 차 맛을 보는 거예요. 차 맛을 봅니다 하고 자종을 한번 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는 자종을 먼저 치고 명상해요. 자, 110페이지 보면은 7번 하는 부분이죠. 7번 위에다가 차를 음미합니다. 너가 자종을 한번 친다 이러십시오. 이건 네 번째 차를 음미하는 거예요. 그건 쉽죠, 그죠? 11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가 적어야 되겠네. 거기에 9번 있잖아요. 또한 둘이 아니므로 객체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유합니다. 걸어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아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유합니다. 사유 통찰합니다. 요거 이렇게 참밥 변화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주제하는 자아 없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합니다. 네, 글씨 알아보기 힘들죠? 네. 초등학생 글씨예요. 차맛 변화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참맛 변화를 조절 못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참맛을 강하게 하겠다 약하게 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조절할 수 없으므로 주제하는 자아 없음을 알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이게야. 조절하면 자아가 있다고 인정해 주겠는데 없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10번 봅시다. 10번에 보면요. 또한, 또한 내놔놓고 거기에 보면 가로 열고 차 맛이 삼자가 화합하여 변하듯이 이렇게 있네. 차 맛이 삼자가 화합하여 변하듯이 이렇게 고 집어넣으십시오.
모든 존재가 변하고 모든 존재가 거기에 또 변하고 넣으십시오. 상호 의존하여 연기함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뭐 만시고 넣었죠. 요 삼자가 뭐냐면요, 삼자는 이제 감각기관. 네. 삼자는 감각기관 하나고 차, 물, 그 다음에 미각, 의식. 여기 삼자예요. 감각기관 하나, 차, 물, 둘, 미각, 의식입니다. 각자 미각, 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삼자예요. 삼자를 화합하여 변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11번 위에다가 차를 음미합니다. 이거 5번째예요. 차를 음미합니다. 그리고 자중을 친다. 예.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길게 한번 이제 명상을 차가 있어야 되는데. 해보도록 하죠. 차는 차잔에다가 차를 따주세요. 안 했어? 찻잔 없으신 분 저기 찻잔 가져와가지고 찻잔을 따주세요. 그 다음 주 금토 일이 3번 정도 그걸 하거든요. 한국참명상협회 참명상반 2박 3일 연수가 있어요. 신청자가 40명 되는 합니다. 의원 얘기 들으니까 이번 주 금토일 30명이 한계인데 금방에 늦게 신청한 사람은 불 때고 불 때는 밤 자요. 그 잠자리 없으면 이제 할 수 없이 5방 큰 방에서 자야 돼. 어째서 내년에 집을 한 채 지어야 돼. 예. 자, 준비했어요. 미리 차를 따르고요. 네. 미리 따라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차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보온병에다가 향기 있고 맛이 있는 차가 좋아요. 그러면 녹차나 오룡차가 차 명상하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보이차는 맛도 잘 캐치가 안 되고 향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차 명상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네, 무슨 이해되죠? 차는 좋지만은 명상하기에는 맛과 향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 얘기하죠. 자, 같이 한번 이제 해봅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시선을 곳곳에 두십시오. 네. 자, 그리고 눈앞에 찻잔을 보고 찻잔을 잡고 자, 차를 마십니다. 빛깔 걸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세요. 음미를 하고 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고 차방을 상상으로 시각화해 봅니다. 자, 눈앞에 차상이 놓여 있고요. 다관, 무식인 그릇, 명상찻잔, 차통, 차숟가락, 그 다음에 차수건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발에 물이 끓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왼쪽 벽에는 다스님이 족자를 걸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 연꽃에,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 있음을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상상 속에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창문에 햇빛이 비치고 연꽃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다간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넣고 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차를 쭉 뽑아냅니다. 바로 명상찻잔을 바로 뽑아도 되긴 돼요. 자, 차를 쭉 따르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찻잔을 들고 차를 음미합니다. 자, 마십니다.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면서 차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는데 시냇물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발끝과 머리끝으로 온몸에 차물이 쭉 흡수되는 걸 상상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명상을 해봅니다.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자, 그리고 다시, 자, 두 번째 이제 차를 이제 마셔봅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요. 찻잔을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자, 맛을 봅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자, 너를 내놓으면서, 자, 사유를 해봅니다. 현재 맛보는 차 맛은 혀가 없으면 맛이 없고, 차 물이 없어도 차 맛을 볼 수가 없고, 미각이 없이도 차 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 맛은 혀와 차물과 미각 의식의 3자의 합을 인해서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맛보고 있는 맛이, 차 맛이 그런 거예요. 혀와 차물과 미각 의식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를 조금 더 넓혀 봅시다. 그렇다면은 차를 담아서 마실 도구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차 맛은 차 도구 일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차 도구 일체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이제 가보죠. 차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차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를 듣고 법제하려고 그러면 차를 따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차나무는 밭에 있습니다. 차를 따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건 차나무가 있다는 거죠. 다시 차나무를 잘 보면은 흙이 없으면 차나무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차나무 뭐 독립돼 있고 분리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흙이 없으면 안 되죠. 또 물이 없어도 차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은 차나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강압적 작용을 하죠.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죠. 자, 그렇다면은 한 잔의 차 맛은 이 부분이 지나지 않지만 바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차 맛이 없으면 차 맛과 연결된 우주도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차 맛을 통해서 우주가 쭉 하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차 맛을 원인으로 해서 차 맛이 있게 하는 차물, 혀, 미각, 의식, 그 다음에 차 따른 사람, 차 맞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차 나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호 의존이라고 그러죠. 자, 이 서로 상호 의존해서 하나를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통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명상을 간단하게 해봅니다. 입안의 참맛을 근거로 해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부분이고 전체 부분이라는 것 사유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앞에 찻잔을 보고, 자, 차를 또 한 잔 마십니다. 자, 들고 빛깔을 보고 한 개를 맡으면서 자, 차 맛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찻잔을 내놓습니다. 자, 이제 자종을 한번 칩니다. 자, 다시 이제 사유를 해봅니다. 차 맛은 삼자의 합에서 차 맛이 나고, 차 맛은 우주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차 맛의 부분이, 이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전체 속의 부분이 존립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분과 전체는 상호 의존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별개라고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립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사유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 다시 사유해봅니다. 차 맛이라는 부분과 우주라는 전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은 곧 전체고, 전체는 곧 부분으로, 전체의 부분은 서로 동등하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공적 사고로 인한 차별을 타파하여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하나의 성품을 사유하고 이해합니다. 자, 한 번 더 치면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봅니다. 그럼 다시, 자, 눈앞에 있는 찻잔 보고 들고 다시 차를 음미합니다. 네 번째 차를 음미하는 거죠. 찻잔을 내려놓고, 자, 입안에 차 맛을 한번 보십시오. 삼자의 화합에서 차 맛이 있는 것은 시간상 끊임없이 변합니다. 차만 순간순간 변하죠.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을 통해 모든 존재의 형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차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견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빠뜨렸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차 마시는 부분과 우주란 전체가 동동하다는 것, 이런 건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물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 또 사유해 보면은 세계의 물리 유통 연결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계 각국의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리 유통망이에요. 이 그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인터넷망입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신체를 돌려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망의 근원은 알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대상을 모르면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내가 대상을 알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미라는 겁니다. 네. 그 알미에 의해 주객이 하나로 연결되고 마음의 망 하나로 연결되어 둘이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함으로 독립된 것은 없음을 이해하고 그물망이 망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보십니다. 그럼 이제 사유해 봅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형성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집착은 괴로움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몸과 사물의 소유는 즐거움이란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긴 반드시 사라지고 형성된 건 무너지기 때문에 즐거움이란 없어요. 자, 9번째. 또한 이 차 맛은 둘이 아니에요. 개체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음을 사유하고 통찰해 봅니다. 이 차 맛의 변화를 딱 관찰해 보면은 차 맛을 조절이 불가능해요.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자아가 있다고 알겠는데 차 맛을 보는 순간순간 내 마음도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유아의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또한 차 맛이 혀와 찬물과 미각, 의식, 삼자에 만나서 참 맛이 있듯이 모든 존재도 변하고 상호 의존하여 연기합니다. 자성이 공함을 사회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모든 존재의 실체를 주장하는 불멸의 자체 성품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성이 잘못된 견해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맛을 통해서 버리는 거죠. 차맛, 삼자하업의 차맛이 났듯이 우리가 모두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데는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래 보십시오. 자, 다시 이제 눈을 뜨고 자, 다시 차잔을 잡습니다. 다시 차를 다 한번 마시고요. 자, 내려놓고 결론적 이야기예요.
내가 연기법을 돕고 사유 분석에 가면 연기, 상오존한다는 연기는 탈을 의존해서 존재해요. 최초의 원인인 처음과 끝이 없고 내자는 것이 없는 공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견해는 마음의 문제므로 마음이 집중하여 마음의 연기공을 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의 상호오존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 좀 어렵죠? 자기 마음이라 하니까.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은 체험이 옵니다. 말로 할 필요가 없죠. 얘기하자면. 자, 종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를 해보십시오. 탈을 의존해 있는 연기에는 자체 성품이 없다. 내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자, 이제는 눈을 감은 채로 자, 한번 우주로 갔다가 한번 와봅니다. 차 맛은 차물과 혀와 미각, 의지, 삼자에 의해서 존재하고, 차물은 차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 나무는 흙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온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또 강압적 작용하기 때문에 자, 햇빛이 필요하고, 해는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서 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차 맛을 보는 것은 우주를 맛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예, 한 잔의 차 맛으로 우주를 하늘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뜨고, 자, 앞에 다시 찻잔을 잡고 한 모금 마십니다. 자, 가만히 차물을 목을 더 쭉 흘러가면서 몸에 흡수되는 거 쭉 보십시오. 자, 보면 이제 끝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했는데 원래는 하나하나 탁탁탁 꺼내야 돼요. 끊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유를 하면은 재미없는 사유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된다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필요해요. 자기 종땅 치고 내용을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긴 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종땅 치고 이렇게 깊이 사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륵 방가 사유상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미륵 방가 사유상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치를 사유하는 거예요. 이를 사유가 이치가 분명히 드러나면은 번뇌망상이 확 줄어들어요. 이치를 모르면은 애들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얘도 올리 그러니 그럼 싸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거기 이제 112페이지 보십시오. 그 첫째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다리 보면 여기 총자 이걸 명상하면은 8가지를 알게 돼요. 첫째 뭘 알게 되는가? 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저 원인과 조건의 결합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늘 새로운 사실을 창출하게 됨을 압니다. 둘째, 똑같은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것과 저것의 조합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것을 꿈과 같고 물에 뜬 달 같은 환영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 분이 찾아와서 저보고 명상상 짓는 방법을 알게 달래요. 그래서 저가 이제 명상 사진을 한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럼 자기는 저기 사진 동호회에 나와서 사진 열심히 찍어도 사진 늘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했어요. 어디 갔는가 하면 부산 내 그 해공사라는 절이 있는 데인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바닷가 이 풍경을 보면 당신은 몇 카트를 찍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 이분이 딱 보더니만 한 4카트만 이 바다 경치에 다 찍을 수 있겠다 그랬죠. 그럼 스님은 몇 카트 찍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요 바닷가 요 정도 같으면 한 3,000카트를 찍는다 이랬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무 구도를 잡아도 넉 장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스님은 어떻게 해서 3,000장 이상을 찍을 수 있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저 바다에 찍을 때 여기다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보면 저렇게 다르게 보인다. 얘기해줬어요. 그래 볼 때도 이것과 저것이 선을 연결해서 보면 계속 다른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구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 구도에 따라서 찍으려니까 넉 장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구도를 배운 적이 없다. 사물을 보는 것이 늘 새로운 사물을 본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3,000장에 3만 정도 찍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요. 모든 상호 오종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물을 늘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이거가 저는 늘 새롭게 보이는 거. 같은 집이라도 같은 집이 아니에요. 이걸 알면요, 수명이 한 10년 이상 늘어날 거예요. 왜 수명이 늘어나는지 잘 모르시죠? 얘기하자면 수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늘 새롭게 보는 사람은 습관성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 나이가 들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 야, 이건 공짜는 안 되는데 비밀인데. 그냥 여러분도 나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제주도 가면 안 되고 일본도 너무 가까워서 안 돼. 내 생각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멀리 가면은 한 번도 자기가 눈에 보지 못한 익숙한 것들이 아닌 새로운 풍경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늘 새롭고 시간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여행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집안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해외 여행하면 시간이 안 가거든.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그런 걸 체험 안 해봤어요?
제 이야기는 사물을 늘 새롭게만 볼 수 있으면은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그래 오래 살잖아요. 아, 진짜. 이 오래 사는 비법을 알게 들었는데 꼼짝 없네. 자, 두 번째 어떤 이해가 오는가 하면 똑같은 것이었고 늘 새롭다는 것은 이것 가지고 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자립하는 게 없어요. 실체성이 없어요. 그는 모든 사물에 물에 뜬 달과 같고 꿈과 같아요. 이런 이해와 벌칙이 생기는 거죠. 이 차명상을 통해서 관계성 통찰 사유를 통해서 나타낸 현상이에요. 자, 113페이지 보십시오.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셋째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상호관계가 연관되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와 시간의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호관계가 연관되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시간이 왜 빨리 가는가 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오해 같은 거 많이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는 안 그래 남들이 막 저 사람 뭐 어쩌고 손가락질하고 당한 입장에서 황당하죠. 얘기 들어보면 자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면 더 화덕적 놀랄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한 40대 남자인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치료사가 우울증을 치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울증 걸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꿈을 분석도 해보고 자유연산법을 막 시켜서 그 사람 구사하는 단어를 분석해보고 해도 이 사람 뭐 때문에 우울증 걸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어디를 보내는가 하면은 이파사나 명상센터를 보내요. 이 사람이 앉아 명상을 하면서 심리치료해가지고는 원인을 찾아 못 되니까 이 치료사가 자기 능력에 한계가 부딪혔던 것 같아요. 명상센터를 보내요. 이 사람이 앉아서 명상하다 3일 만에 그 원인을 알게 돼요. 자기 우울증 걸린 원인. 이건 아주 간단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야단받은 게 우울증 원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고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좀 감싸주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모에게 화가 난 거야. 화가 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거죠. 이 사람 이유도 없이 본인도 왜 우울증 걸린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근데 명상을 하다가 과거에 자기 어머니한테 시끄러운 구자람 듣고 야단 맞는 이미지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에 맺힌 건 뭔지 알게 된 거죠. 근데 유사한 사례가 자기 선사에 있었어요. 이분은 직장에 다니도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상사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만두고 이유 없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꼴밤 좀 때리고 누나한테 자기 동생을 괴롭히는 거야. 자기 그 이유를 모르겠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차명상을 했어요. 차 도구 없이 차명상 오색차 명상을 하거나 색한마음 다천을 하거나
그래 앉아가지고 아무 도구도 없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아마 절에 있어 명상을 한 것 같아. 그런 날 명상을 다 하는데 깜깜한 방에 자기들이 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야. 보니까 직감도 자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명상이 끝나자마자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딱 해요. 혹시 어릴 때 나를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있느냐고.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너 아빠가 미워가지고 네 동생 데리고 내가 한 일주일 친정에 가 있었지. 그 친정에 가 있는 일주일 동안 이 아이는 스트레스 받은 거야. 돌봐주는 어머니 없죠. 초등학생도 아닌데 아버지는 그냥 행한 아침 되면 회사에 가버리죠. 자기 혼자서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학교 갈 일도 없고 집에서 아무리 빈집에서 혼자서 그래가 이게 웅크리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트라우마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유 없이 자기 동생을 때리는 거고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때 상사하고 아버지 같은 상사가 계속 부딪히고 이래야 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부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트라우마가 왜 생기느냐, 왜 맺히느냐, 응어리져가지고 마음은 조작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명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작이에요. 지열 조자습니다. 지열 작자습니다. 자기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시간적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의존관계도 내 것이라 하는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그와 같다 하는 이해가 오기 시작하면 트라우마가 안 생겨요. 엉어리지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관계성 통찰 사유를 통해 가지고 그 이치를 계속 사유하다 보면은 엉어리진 게 술술 풀려버려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나와 남이라는 경계선이 없어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너 나라간 경계선이 없어요. 제가 책을 하나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면은 켄 웰버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무경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무경계는.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이래 두꺼운 걸 책을 이 사람이 박사학위인가 뭔가 냈는데 이걸 다시 또 얇은 책자로 딱 냈어요. 이분은 명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20대 저술이야. 놀랍게도. 제가 일본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저술이 많은데 30년 이상을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수행하신 분이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경계선이 없신다는 생각하니까 그게 딱 머리 떠올려서 소개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조작이 없어지면 맹목적이고 습관적이 없어집니다. 즉 업의 장애가 소멸함을 이해합니다. 이게 업이라 하는 건 뭔가 조작이거든요. 이 조작하는 게 없어버려요. 다 풀어져 버리는 거죠. 이 관계성 통찰 사유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서 내면에 맥혀 있던 거 점점 풀어져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114편 여덟 번째, 최종의 자아가 사라져버립니다. 즉 무와 공임을 깨치게 되어 모든 것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것도 자기 몸처럼 아끼는 진정한 자비가 실현됩니다. 소통되니까
자기 것을 상대에게 주어서 기쁨을 일으키고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건 저기 어머니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통찰사회에 되는 이유 그겁니다. 자, 이제 자기 차 마시는 행단손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죠? 한번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찻잔에다가 이 차를 따라야 되는데 전부 다 도구가 준비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치고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시선 곳곳이 좀 잠시 둡니다. 네, 긴장 완화예요. 자, 찻잔을 보고 차 다간을 들고 차를 따라 보십시오. 이렇게 차 따르면서 이 움직임 이런 걸 다 알아차려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요. 이래 따르면 물소리가 들리죠. 물소리도 알아차리면 대상이에요. 찬물이 딱 떨어질 때 찬물이 물이 탁탁탁 부딪히는 걸 딱 체크를 해야 돼요. 이해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찻잔 색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찻잔을 들어보십시오. 찻잔을 보면은 모양이 있죠. 세 개의 연꽃 위에다가 물이 있어요. 자, 물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자, 봤습니까? 자,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중병 환자가 움직일 때 천천히 손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습니다. 잡으면 이 딱 닿을 때 느낌을 알아차려야죠. 잡고 딱 들면은 무익감을 알아차려야죠. 그래 쫙 이렇게 당기십시오. 들고 이렇게 딱 주시하면서 무익감을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자, 한 모금 마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 맛을 음미를 하십시오. 어떤 맛인지를. 자,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다시 한 모금 마시고. 차 맛을 음미하고 차물의 목을 통과 쭉 내려갈 때 그 감각을 체크를 해봅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도 천천히 내려놓고 다음에 닿을 때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기울기 같은 거 알아차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어놓고 몸과 마음 반응을 살피고 시선 자연스러운 곳곳이 두고 봅니다. 자, 아예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참석한 사람은 눈을 감은 상태도 한번 쭉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눈을 뜹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행단선은 앞에 우리 한번 했어요. 했는데 여기가 뭐가 중요할까? 우리 알아차림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세 가지죠.
하나는 느낌, 저쪽에서 느낌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감정, 내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 일어나는 생각, 이런 걸 알아차리면 돼요. 첫 번째는 들고 놓고 마시고 하는 모든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감정이 오르거나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딱 체크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될까? 내 감정의 생각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만일에 격한 감정이 있다면 격한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이 격한 감정이 입으로 탁 튀어나와. 손으로 와가지고 탁 손찌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 알아차리고 생각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훈련을 반복하면은 감정이 착 올라오는 걸 딱 아는 순간 감정이 탁 멈추거나 내려가거나 올라와 입으로 튀어나오더라도 그 감정이 약해요. 벌써 자기가 벌써 체크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이 명상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얘기 제가 했습니까? 안 했죠.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말이죠. 네덜란드를 가게 됐어요. 뉴욕에 이제 있으니까 한국에서 명상하는 스님이 왔다 해가지고 네덜란드 초청이 온 거야. 그래 갔어요. 뭔 이유인지 잘 모르고 갔더니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스님을 초청한 것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저 어머니만 보기만 보면 화가 팍 올라오고 이래서 8개월 동안 성당에서 신부님의 지도하에 성경 구절 명상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했대요. 그래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는 어머니 만나면은 되겠다. 이래서 이제 선물 구름이를 사갖고 이번에 한의사예요. 다 사갖고 어머니 집을 탁 방문했어요. 어머니를 탁 보자마자 어머니가 한마디 탁 하는데 감정이 착 올라오더래요. 뭐 선물보다 탁 팽이 쳐버리고 바로 문 밖에 딱 나와가지고 후회했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내가 이제 어머니하고 하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허사했대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는 알아듣기에 한국에서 명상하는 스님이 왔다 하니까 스님 지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불자들하고 밤새도록 원래 명상했어요. 가장 중점 든 게 뭔가 알아차림. 그래 앉아가지고 감로소 물을 부어주거나 자기 손으로 목을 쓰다거나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 아침이 되니까 이분이 야, 이 방법대로 하면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어머니 말 한마디에 감정이 탁 빗어서 탁 탱기쳤는데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 말 한마디 감정이 착 올라오는 걸 자기 이제 체크가 가능하겠대. 자기 감정을 체크하기만 하면은 내가 거기에 뛰쳐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확신이 들었대. 그러게 해주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 번 제가 코칭 해드렸어요. 국제전화로.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만나고 하의를 했답니다. 이번에 자기 감정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 그러는 건 차점 들고 놓고 이러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걸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니 가장 잘 알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감정과 생각 같은 게 캐치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잡으면 느낌, 눈을 보는 시각적인 느낌이죠. 접촉하면 촉각적인 느낌이죠. 냄새 맡으면 이제 후각, 맛보면 미각, 이런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걸 체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기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크 안 하면은
확 올라오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건 한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함께 나눠 마신 행다선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든 행다선 다 하려고 좀 맘먹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과 찻잔을 서로 교환해서 함께 나누는 마시는 행다선이에요. 이거는 아이들하고도 가능합니다. 집에 이제 아이가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하고 찻잔을 서로 교환해서 마시는 행다선이에요. 그럼 이거 상당히 좋아요. 호응도 좋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핵심은 이제 119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제목글 세 번째 보면요. 상대방의 차를 앞에 놓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잔을 잡으러 갑니다. 이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동작과 생각, 감정, 흐름을 자각하면서 잔을 잡았을 때 있는 차물의 온도, 차를 들 때 무게감 등을 알아차립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서로 동시에 잔을 가까이 들고 와 천천히 조금씩 차를 마십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 앞에 교환을 했어요. 거기 118페이지 밑에 돼 있습니다. 서로 찻잔에 차를 교환합니다. 우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를 권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경의 마음으로 차를 받습니다. 같은 연배라면 위아래를 나누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를 권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주고 두 번째 할 때는 아랫사람 윗사람이 되고 이건 내리사랑이라서 우선 사랑을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가 119페이지 와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그 다음 세목골 보십시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목골에 보면요. 상대방의 차를 마시면서 상대를 받아들였음을 생각합니다. 내 찻잔을 상대에 주고 상대의 찻잔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의 것을 내가 마시는 것은 내가 상대를 내가 받아들였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참 명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나의 존재는 상대방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여 독립된 개체, 독립된 자아가 없음을 생각하고 자아 중심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딱 받아들이고 보니까 난 내 혼자 존재한 게 아니구나. 이래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가족, 사회, 국가, 종족, 종교, 인류, 지가 갖고 있는 생명체, 자연계, 법계로 확대 적용시켜 시각화하여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생명과 무생물의 의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의존의 둘이 아닌 사유를 끝내고 이 찻잔 속의 연꽃, 차 빛깔, 차향과 접촉됐을 때 느낌을 감지하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찻잔에서 바닥에 닿을 때의 느낌과 소리도 알아차리면서 손을 거둬들이고 정성껏 차를 만들어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십시오. 상대를 받아들였으면 생각하는 것부터 해서 개체의 존재나 개체로 존재하는 자는 없다. 그 다음에 가족이고 사회고 모든 그와 같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형식이에요. 그럼 이 핵심이 뭐냐? 내 상대를 받아들였다. 나의 존재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거는 원래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연기. 이 연기라고 하는 거는 상호 의존이에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고상하게 하면 상적, 상입 이렇게 돼요.
상적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건 받아들입니다.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상적, 상이, 연기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다른 말이고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한문으로 치면 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죠. 번뇌를 어떻게 없앤다? 이로써 없앤다. 이로써 제거한다. 뭘 제거한다? 번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로써 번뇌를 제거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책상을 2개를 붙이십시오. 책상을 2개 붙이고 서로가 마주 앉으십시오. 네. 지금부터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2개 붙이고 이게 2개 붙이고 앉는 거는요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이렇게 앉으십시오. 책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할 줄 아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지.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자, 빨리 하십시오. 차 도구를 다 안 가져오신 분 대부분이 그래도 나는 같이 한 거예요. 거기다 가고 있어.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외톨이네. 혼자 외톨이는 3사람이 같이 해도 돼. 세 사람이 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네, 이렇게 붙이십시오. 됐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상대가 차를 이리 주면 그냥 턱 받아 탁 내려놓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예의가 없다 그래. 상대가 차를 주면은 내가 받았다 하면은 조금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딱 받았다. 그 차자 조금 올렸다가 내려놓으십시오. 네. 올렸다가 내려놓는. 됐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공경의 뜻이에요. 공경하고 차자를 바닥에 딱 내려놓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올리는 거. 알았죠? 윗사람은 내려주는 거고 아랫사람 위로 치사랑 위로 올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받아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매개를 해가지고 차잔을 주고받는 것은 내가 상대를 내가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족 관계도 보면 막 모래알 같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가족 관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차 도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정말이 우리 저게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회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딱 떠올려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프지만은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딱 그 요령을 터득하면 그거 비슷하게 하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특히 이거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비선사도 이 방법을 가족들이 올 때는 이걸 하거든요. 하면은 아주 관계가 좋아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곱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물 흐르도 꽃피도 자연스럽게 하겠다. 너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려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서로 인사를 하면 합장해가지고 인사를 하면 이랬다. 둘이 합장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자, 이거는 절집식이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차수를 하십시오. 차수 배에 딱 대고 그래 인사하십시오. 네, 배꼽 인사 됐습니다. 자, 인사를 하고 자, 자기 찻잔 있죠? 자, 자기 찻잔 차를 따릅니다. 이래 따르세요. 네. 자, 따릅니다. 자, 내려놓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찻잔을 건넵니다. 자, 이렇게 찻잔을 그냥 건네십시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러면 아랫사람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 받아가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요 이마 있죠? 이마 요게 눈썹까지. 자, 눈썹까지 딱 흘렀다가 내려놓습니다. 자, 아랫사람이 또 자기 찻잔 있죠? 윗사람에게 주십시오. 자, 주면 받아가지고 또 요 이마까지 올렸다가 눈썹까지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놨죠? 서로 이제 찻잔이 교환됐습니다. 자, 찻잔이 교환됐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차를 마시겠습니다. 자, 주피치면 동시에 같이 들고 자, 차를 마십니다. 자, 한 모금 마시고 찻잔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의 차를 받아들이고 마시는 것은 내 상대를 받아들였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는 상대방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여기는 독립된 개체라든 독립된 자아가 없다. 그래서 내 생각 중심,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상대를 받아들이듯이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은 가족이나 사회, 국가, 종족, 종교, 인류, 지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자연계의 우주 법계로 쭉 확대해 보면은 자, 그렇게 시각화를 쭉 하십시오. 점점점 크게 이제 가족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보다 종족으로, 그리고 종교로, 인류로, 그런 지각에 있는 모든 존재까지 쫙 확대하십시오. 자연계 우주 법계로. 네,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하고는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생명과 무생물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 빼고 척추는 곱게 씌우고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자, 같이 참여한 사람 눈을 감은 상태로 한번 보십니다. 쭉 보면 이거는 이제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참여한 분을 몇몇 한번 쭉 살피고 자, 자기 몸과 마음 쭉 살핍니다. 자, 그리고 쭉 밀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는 아셨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면은 찻잔이 제자리로 가겠지. 자, 안 된, 요번에 그 세 분 하시는 분, 안 된 분은 또 자리 바꿔서 한번 하시죠. 손님이 한번 빠져주시고, 이제 두 분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직접 해봐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척추는 곧게 세우십시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수주 화계를 그립니다. 물 흐르듯 굽히듯. 자, 그리고는 이제 자, 합장하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네, 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세속에서는 차수를 하고 인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다음 차 물을 따라 보십시오. 이렇게 따르고, 자, 따랐으면은,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찻잔을 줍니다. 자,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이 줄 때는 머리를 쫙 올렸다가 내려놓으십시오. 예,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이 줍니다. 받아서 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공경의 뜻이에요. 자, 그랬으면 이제, 자, 두 분이 이제 다 됐으면, 네. 옳지. 동시에 합니다. 자, 동시에 이제 찻잔 잡고 마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상대에게 받은 이 찻잔을 통해서 차를 마심으로 상대를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차를 마셔서 나의 생명을 살렸다면은 나의 존재는 상대방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독립된 게 없다. 독립된 자아가 없음을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각화합니다. 자, 가족을 떠올리고요. 가족보다 큰 사회를 떠올리고 사회보다 더 큰 국가를 떠올리고 국가보다 더 큰 종족을 떠올리고 종교가 있는 분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국가를 넘어선 종교를 생각하십시오. 종교 인구를 생각하고 그 다음 인류 전체, 종교를 떠나서 인류 전체, 그 다음에 인류에서 떠나서 지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걸 자연계 무적에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시각화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생명과 무생물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찻잔을 보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힘 빼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은 채로 상대를 봅니다.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 주변에 또 다른 사람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 몸과 마음 상태를 지켜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함께 나눠 마시는 행다선이에요. 자, 121페이지 보십시오.
행다선 연꽃을 피우는 수행한 이 앞을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이제 횡단선을 쭉 하게 되면은 개정의 사막이 갖춰져요. 그래서 그 관계를 뒤에서 적어놨습니다. 122페이지 보십시오. 이렇게 명상을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 관계 형성의 에너지가 상가함, 고요함, 지혜로 이어지면서 다음 같은 이익이 생깁니다. 요 상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속함, 상가함보다는 단속함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걸 본칠 거예요. 첫째, 빼어버림, 박혀있는 나쁜 생각을 빼어버린다. 두 번째, 단속함,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한다. 내 자신을 단속해서 보호하는 거죠. 세 번째, 상가함,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아 조작하지 않는 힘이 길어진다. 상가한다가는 조작하지 않는다. 네 번째, 범하지 않는다. 어기간에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조의 의도, 살리려는 의도, 즉 자비심이 일어난다. 여기 이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는 개에 속합니다. 이건 도덕성이에요. 개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행다 이와 같은 빼어버리는 이익이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주는데, 이때 대상으로부터 마음의 움직임이 사라져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고요함 속에서 빼어버리는 개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선정을 얘기합니다. 정의죠. 7번, 고요함의 이익에 의해 대상의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게 되고 대상이 있는 것을 깨뜨려 보는 힘이 생겨 의식이 깨어나면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육체적 정신적 자유를 체험한다. 지혜 속에도 빼어버리는 개의 작용이 있다. 요거는 이제 해를 얘기합니다. 해. 이거는 개정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명상을 하면 개정의 사막이 갖춰진다는 거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종 속에서 작용하고 지혜 속에서 작용을 해요. 도덕성. 이게 중요해요. 이래 번뇌를 빼어버리는 것은 전부 다 이로서 한다. 이거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 속에 지혜가 작용하고 정 속에 지혜가 작용해요. 정 속에 개가 작용하고 해가 작용하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서로 딱 맞물려 있어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4페이지. 자, 연꽃 무한차입니다. 잘난 마음, 어긋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다친 마음 쓰러모여 정성 어린 차 주고받으니 너나 하나로 열려 빈 마음 되어 진흙에 핀 연꽃처럼 무한 속 깨어나요.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요. 번뇌 속에서 청정심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밤 1시까지 그 1급, 2급, 3급, 아니 1급
2급 지도자 과정 그 교재를 만들었어요. 부족한 게 있다고 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제 흘렀고 이랬는데 내 1시에 잠은 안 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막 피곤하고 이랬는데 명상하니까 또 말짱해지니. 명상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재는 여기에 나온 책에 행다선하고 오색찬 명상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이 책에 없는 부분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고쳐가면서 했잖아요. 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명상, 그것도 새로 제가 싹 정리를 새로 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 명칭을 돈 통찰 명상 이런 것도 상당히 제가 깨끗하게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글을 막 썼지만은 그 원고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기본 4가지 명상법이 들어가는데 행다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향미 감노천 마시기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행다선 감노천 마시기가 있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오색 차자 7개 뜻, 연꽃 차자 7개 뜻 명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꾸미기 명상이 들어가요. 이 책에는 없어요. 거기에 이제 2급 교재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급 교재 안에는 기본적으로 오색형 명상, 색한마음 다선, 향한마음 다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과정이 있는 건 이제 자다선, 비다선에다가 태교 명상이 들어갑니다. 자비 태교 명상이 들어가고, 자비 오색차 명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맛 한마음 다선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새로 만든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재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싶은 것은 코칭, 차명상 코칭에 관련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건 원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 2급 지도자 과정의 교재를 쓰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2주 후에 한 강의 더 있지만, 내년에는 매주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매주 이제. 그래서 개편을 했어요. 개편을 해가지고 대구 법당을 이제 티벳 스님에게 주제를 맡겼어요. 맡기고 부산 강의를 이제 화요일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이제 부산으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죠. 그죠? 그리고 원래 이 한 학기는 16분 강의를 이루어져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진도가 빨리 팍팍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끝날 때마다 새로운 계절을 계속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요. 벌써 그 교재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출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책이 나올 게 벌써 차명상학이라는 교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차명상 코칭이 관계된 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 한마음 다선, 향 한마음 다선, 맛 한마음 다선 이 책이 또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일부분만 들어갔지만 따로 그것은 이제 색 한마음 다선에도 4단계 단계 해가지고 다양한 명상법을 다 망라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명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수해드린 거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있죠? 없으면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험 사례 좀 얘기하고 오색향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